시험 보고 학기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저번 주에 계속 우리가 한 주 동안 했던 거는 이제 정치적인 협상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협상 모형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오케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얼티메이럼 게임. 얼티메이럼. 이거는 딱 플레이어 1이 한 번 제안하고 이제 협상이 끝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 모든 협상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플레이어 1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1이라는 거. 얘가 다 가져가요. 전체 파이 사이즈를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유한기에 Finite Horizon에서 이 파이 사이즈를 어떻게 분배할지 서로 간에 Alternating Offer를 주면서 영기에서 짝수기에서는 플레이어 1이 두 번째 홀수기에서는 플레이어 2가 이럴 때 균형에서 발생하는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이건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가보면은 이게 균형 페이오프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요. 슬라이드 10페이지요. 슬라이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둘 다 그냥 common discount factor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델타 1과 델타 2가 둘 다 델타일 경우에 둘 다 델타일 경우에 이제 x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분모에는 1 마이너스 델타 squared 분자에는 1 마이너스 델타에다가 1 마이너스 델타 squared에 t over 2니까요. t over 2승을 이제 더 파워를 올려주면은 델타 t to the power t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simplify 해주면은 아랫게 이제 분모가 1 플러스 델타에다가 1 마이너스 델타 곱해준 거니까 1 마이너스 델타 cancelled. 그러면 이제 분모에다가는 1 플러스 델타, 분자에다가는 1 마이너스 델타 to the power t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톨 모형에서는요. 스톨 모형에서는 플레이어 1의 equilibrium payoff가 1 플러스 델타 분의 1 마이너스 델타 to the power t. 자, 그 다음에 루빈슈타인 모형에서는요. 루빈슈타인 모형에서는 굳이 슬라이드 볼 필요 없이 이 스톨 모델과 루빈슈타인 모델의 유일한 차이는 이제 이거는 인피니트 호라이즌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 델타는요. 0과 1 사이에 할인 인자니까 그러면 이제 분자에 있는 델타 t승이 0으로 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첫 기에, 그러니까 제일 0기에서 제한을 하는 사람의 균형 페이오프는 1 나누기 1 플러스 델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배운 게 뭐냐면은 Baron and Fair Zone. 왜냐면 이거는 지금 서로 간에 딱 두 명 간의 bargaining, bilateral bargaining.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협상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양당 간의 협상 문제도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되게 많은 그런 정당들이 이제 서로 인볼브 되어 있을 때 특히 의회에서 협상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legislature bargaining, legislative bargaining을 생각하는 Baron and Fair Zone, Fair Zone 모형에서는 equilibrium payoff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일 슬라이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루빈슈타인 다음 거 슬라이드 페이지 넘버 18 18페이지 보면은 만약에 협상이 그거 될 때 서로 간의 agreement를 못 보고 끝까지 disagreement로 간다. 그럼 이제 status quo가 전부 다 0000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ecognition probability라는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인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n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균형에서 제일 처음 발언권을 얻는 사람의 페이오프는요. 페이오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페이오프를 적어주면은 1 마이너스 델타 n-1 over 2n이요. 자, 그러니까 이 Baron and Fair Zone 이 모형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은 왜 균형에서 제일 처음 발언권 딱
세션이 두 번 진행되죠.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권을 얻는 사람, 만약에 그게 서로 간에 합의를 못 본다? 투표를 딱 붙였더니 투표 통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세션에 가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발언권을 얻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 세션이 끝나면은 그럼에도 협상에 도달 못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다 제로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얼티메이텀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권을 얻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걸 예상하고 첫 번째 발언권을 얻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왜 n-2n이 붙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세션에 자기의 의견을 결국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왜냐면 다수결로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요. 최소 n-1/2n 정도의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쉐어를 보장해 줘야겠죠.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두 번째 기수가 됐을 때 발언권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률이 뭐였냐면은 1/n이었죠. 내가 그 n-1/2 이 사람은 최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는 쉐어를 보장해 줘야 이 사람들이 제 발언권에 투표를 해주죠. 찬성 투표를 해주죠. 그래야지 그게 결국 통과돼서 첫 번째 세션에서 끝나는데 각각의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다음 기회에 발언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률은 1/n. 얘가 1/n 그래서 발언권을 얻는다? 그러면은 얼만큼 두 번째 기회 얻을까? 1만큼을 얻죠. 다 가져가니까. 그거에다가 할인인자 곱한 거, 델타.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기수, 요 두 번째 term이 나온 게 바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그 share, 그걸 이제 다 빼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통점이 이 모형 전부 다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첫 번째 발언권자를 얻는 그 발언권자의 그 페이오프는 줄어든다는 사실이요. 스톨 모형이나 일단 얼티메이텀은 상관이 없죠. 한 번 하고 게임이 끝나니까. 나머지 전부 다 모형에서는 이 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페이오프가 줄어든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내가 비록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충분한 페이오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난 다음 기수로 갈 거고 협상을 지연시킬 거고 난 다음 기수로 협상에 간다 하더라도 내 페이오프에 그만큼의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가 그만큼 충분히 크다는 거는 future 페이오프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굳이 지금 기수에 페이오프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 다음 기수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 페이오프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첫 번째 제일 연기에서 제일 초기에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의 페이오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얘가 굳이 이번 기회에 협상 안 해도 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부 다 줄어든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모형에서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딜레이 또는 임파스, 임패스. 이 어떤 교착 상태나 딜레이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연기해서 첫 번째가 제안한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딜레이 또는 임패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 사람들의 어떤 협상력의 문제가 아닌 이런 거는 정보가 뭔가 인컴플리트 해야 그래야지 발생하겠구나. 이 컴플리트한 모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버게이닝 모형을 한번 실험해 봤는데 이때는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적어도 딜레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incomplete information이 있어야 된다는 점. 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버게이닝 모형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스톨 모형에서요. 스톨 모형에서 t가 1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연기의 플레이어 1이 제안을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기 가서 플레이어 2가 제안을 하죠. 그리고 게임 끝나죠. 그때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뭐냐? 1 델타에다가 1 플러스 델타죠. t가 1 대입해주면 되니까요. 플레이어 1이 연기에서 자기가 제안을 먼저 하죠. 그때 페이오프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랑
베런 앤 페어즈는 이 모형을 비교해 보면요, 이것도 역시 2기에서 게임이 끝나거든요. 세션이 딱 2번 열리고 끝나죠. 그때 첫 번째 애가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권을 가진 자의 페이오프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델타 오버 2죠. 델타 오버 2죠. 자, 요거랑 요 페이오프랑요. 이것도 스톨 모형에서 t가 1기라 요 두 모형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세션 2번 하고 끝난다는 거.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 기수에서 스톨 모형은 바이레트럴 모형이죠. 바이레트럴 모형이니까 두 번째 기수에는 자기가 발언권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플레이한테 무조건 발언권이 넘어가죠. 하지만 이 베런 앤 페어존 모형에서는 두 번째 기수에서 내가 발언권을 다시 얻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1 over n으로 발언권을 얻으니까.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내가 두 번째 기수에서 발언권을 얻을 것보다 상대방이 얻을 확률이 probability 1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아, 그럼 뭐가 더 클까? 그리고 뭐가 더, 왜 이게 더 크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이 모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협상 모형이요. 협상은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 수준에서 좀 얘기하기 좀 힘든데, 왜냐면은 모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협상은 incomplete information을 집어넣어야 이제 협상 모형을 좀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incomplete information 집어넣어주면은 이건 제 생각에 학부 수준을 넘어서서 김영세 교수님 책에도 따로 다루지가 않아 있고,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 별로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서 complete 모형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뤘는데, 혹시 질문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4장의 마지막 주제. 협상이 깨졌을 때 도저히 두 플레이어 모두 다 고집이 세가지고 협상이 안 됐어. 그럴 경우에 제3자가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겠죠. 자, 이 중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거는 둘 간의 디스퓨트에 관한 레졸루션, 하나의 어떤 그 해결책인데요. 이때는 제3자가 나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디스퓨트에 그 인볼브 되어 있지 않는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중재안은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노사 간의 디스퓨트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 주문했는데, 아이고, 이거 물건이 안 와? 그럼 제3자가 가입해야 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선수간과 클럽 오너 간의, 연봉 협상에서 뭔가 디스퓨트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3자가 개입할 수도 있고, 다른 그런 섹터에 간에 이제 그 공공 섹터의 세틀먼트를 위해서 이 중재는 언제든지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현실에서 적용되는 중재안 중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중재를 알아보냐면은 노사 간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왜 디스퓨트가 발생하냐? 뻔하죠. 근데 레이버 유니언은 아이고 임금 좀 올려달라고. 하지만 기업은 올려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디스퓨트를 가장 간단하게 모형화시키기 위해서 1만큼의 그 기업 이득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제 레이버 유니언은 나는 최소 이 1 중에 X1만큼은 이 정도의 프로포션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firm은 아이고 X2만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 간의 그 인트레스트를 생각해 봤을 때 유니언이 요구하는 X1이 기업이 줄 수 있는 X2보다 더 크겠죠. 유니언의 디맨드가 더 크니까. 자, 그래서 계속 X1이 X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고집만 하고 기업은 반대로 작아야 된다 고집만 하니까 둘 간의 협상이 결렬.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중재가 이렇게 될 때 과연 얘네들이 X1과 X2를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은 결국 중재로 게임이 끝날 것 같아. 자, 그걸 미리 예상하고 각각 유니언과 기업은 어떻게 X1과 X2를 제안해야 될지,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장의 그거거든요.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재안은 너무나 많아요. arbitrator가 현재 주어진 컨텍스트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political issue도 생각해야죠. 이거는 왠지 기업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이걸 기업한테 줘버리면은, 이거 뭐냐, 다음 기수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표를 못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X1 좀 올려줘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끼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처음에 뭐냐? Final Offer Arbitration.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를 낀 상태에서 최종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arbitrator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labor union이 있고 firm이 있죠. 마지막 최종안 우리는 절대 여기서부터 물러설 수가 없다. 그거를 각각 넘겨요. X1만큼은 내가 쟁취해야 된다. firm은 X2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은 arbitrator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유니언 편을 들어줄지 또는 firm 편을 들어줄지 X1, X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편적인 conventional arbitration 상황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 선택해요. 그냥 얘가 이거 뭐냐 X1, X2는 받아요. 여전히 받는데 이거 받고 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arbitrator가 그냥 독단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선택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0과 1, 파이 사이즈가 0과 1이니까요. 그래서 하나 딱 선택하면은 요만큼은 유니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firm이 가져가고 그 점을 하나 0과 1 사이 하나의 점을 선택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conventional arbitration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두 번째 거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그 유니언과 firm이 X1, X2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arbitrator는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compromise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모형화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만약에 유니언이 X1 제안하고 firm이 X2만큼 제안했을 때 그거를 low에 weight을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low는 얼만큼의 유니언의 offer 그러니까 유니언 편을 들어주는지 그 arbitrator의 주관적인 어떤 weight이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마지막 최종 중재안을 이제 내놓는다고 한번 해보죠. 아까 얘기했지만 conventional arbitration은 얘네들이 뭘 제안했든 상관없이 arbitrator가 하나 그냥 임의대로 중재안을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는 주어진 environment나 그 다음에 어떤 political environment 전부 다 관여가 되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게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만약에 labor union이 X1, 그 다음에 firm이 X2만큼 제안했다. 그러면 그거를 low만큼의 weight을 union offer한테 둔 다음에 그걸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만약에 이렇게 중재안이 들어와서 최종 중재안이 들어와서 결국 labor union은 요만큼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X1, X2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니언이 firm에 비해서는요, 적어도 risk averse 하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유니언의 payoff는 원래 최종 중재 아니죠. 1에서 요만큼의 그 파이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firm의 payoff는 유니언한테 요만큼 양도를 해야 되고 나머지를 가져가니까 1-1.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utility function이 결국에 linear하다는 얘기고요. linear하다는 거는 risk neutral하다는 거죠. risk neutral하다는 거죠. 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뉴트럴하다는 얘기냐? 내가 비록 나는 X만큼 양도해 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arbitrator가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arbitrator가 결정하는 거는 유니언이 얼만큼 제한하느냐 X1. 근데 이거를 내가 X2를 결정할 때 이걸 관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각각의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얘는 뉴트럴해요. 뉴트럴. 하지만 labor union은 각각의 그 하우스홀드는요, 그걸 유니언을 구성하고 있는 하우스홀드는 기업에 비해서 그만큼 웰스가 적죠. 그러니까 웰스가 적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얘는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가정을 넣어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가정인데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이게 왜냐면 좀 더 그 현실과 좀 더 가까운 모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가정이요. 자, 그래서 risk averse하다는 거는 payoff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utility function이 u가 concave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utility는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u prime 이거의 first order derivative는 0보다 크겠지만 second order derivative는 감소한다. 즉
이게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거는 결국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버스하다는 거. 아마 미시경제학 시간에 한번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리니어 하면 neutral, concave 하면은 avers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vex하다 그러면은 risk seeking 또는 risk loving 이런 말 써줄 수가 있죠. 오히려 리스크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에 비해서 유니언은 risk averse하다는 가정 집어넣을게요. 이 게임은 유니크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니크한 균형. This game has a unique equilibrium.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왜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다이내믹 게임은 다이내믹 게임이죠. 왜냐 그 서로 못 본 채로 그 레이버 유니온과 펌이 각각 x1과 x2를 이제 하나 선택을 하죠. x1, x2. 그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arbitrator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하나 제안하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요거를 따로 모형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게임을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 arbitrator A는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제1기에 각각 유니온과 펌은 어떻게 x1과 x2를 결정을 해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파이트 기업은 자신의 이득을 생각해서 x2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결정하는데 이거 굳이 미분할 필요도 없죠. 왜냐 1-rho x2 x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니온한테 많이 넘겨주면 넘겨줄수록 자기는 손해예요. 어차피 나의 x1 자신의 제한 x2랑 유니온의 제한 x1이랑 이거 간에 서로 간에 어떤 average, weighted average로 최종 중재안이 결정될 건데 그럼 내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굳이 더 유니온한테 많이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파이2를 극대화시키는 x2는 당연히 제로죠. 이걸 똑같이 유니온에 적용해 보면은 유니온은 u에다가 이건데요. 안에 있는 건데 이거 펑션 u는 curvature랑 상관없이 u는 안에 있는 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u는 이제 u 값은 증가하죠. 근데 안에 있는 값은 x1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역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한테 자기가 제일 초반에 많이 양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필요가 없죠. arbitrator가 가운데 average로 결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에 소개는 됐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다루기에는 이거는 그 학부 수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인터레스팅한 거는 뭐냐? Final Offer Arbitration.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좀 재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 X2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자, 근데 arbitrator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서 arbitrator는 자신이 좋아하는 0과 1 사이에 이 정도 G 정도를 레이버 유니언한테 떨궈주고 나머지 1-G를 기업한테 주는 게 제일 좋겠다. 현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게 있어요. 그래서 preferred settlement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모를 뿐이죠. 레이버 유니언도 모르고 그 다음에 firm도 모르고요. 그 outsider는 이걸 몰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G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ircumstance가 어떠냐 arbitrator의 그런 subjective assessment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사실.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arbitrator가 G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은 X1, X2 중에 가까운 거 이거랑 좀 가까운 거를 하나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즉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median voter theorem에서 많이 봤던 그 single picked preference에서 가까운 거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은 X1이 선택될 확률 자 이거 그림 기억나죠? 지금 G는 0과 1 사이에 어떤 하나의 숫자인데요. 근데 제3자는 모르죠. 근데 유니온이 자신은 X1을 X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유니언이 자기는 내가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 x1만큼. 기업은 아니다. x2만큼 가져가야 된다. 분쟁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의 middle point. x1 플러스 x2를 절반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니까 G가 여기에 있으면은 G가 여기 있으면 즉 G가 x1 플러스 x2 나누기 2 이거보다 작으면은 x2가 더 가까운 거니까 x2를 선택하는 거겠죠. choose x2 arbitrator는 x2를 선택하고 반면에 G가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x1 G가 이제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즉 x1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세틀먼트랑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x1을 선택하고 x1을 선택하고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example로 G가 이제 만약에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그러면은 x1이 선택될 확률이 뭔가? 이거는 지금 이 컨텍스트하고는 약간 안 맞는데 왜냐면은 지금 컨텍스트는 뭐냐? 파이 사이즈가 0부터 1까지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realized value가 G인데 normal distribution은 알다시피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positive 인피니티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계산해서 x1이 선택될 확률은 뭐냐? G가 결국 요 middle point보다 클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probability G가 x1 플러스 x2 나누기 2보다 클 확률인데 자, 요 확률을 계산하는 법은 그거죠. 그 complementary probability 먼저 생각해주고 G가 middle point보다 작을 확률을 1에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G가 normal distribution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확률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면은 G에다가 mu를 빼주고 이거를 시그마로 나눠주죠. 이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 이걸 보통 이제 내가 이거 왜 집어넣었지? 이거 통계학인데 이거 이제 뭐 정규화 과정 norm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아마 그 기초 통계학 공부했으면 기억이 날 법한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그 mean은 0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1인 그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게 되죠. 요 distribution 요거에 대한 그 CDF는 저희가 어세스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각각의 요 inequality에다가 뮤를 빼주고 이거를 시그마로 나눠주면은요. 2 시그마, 뮤 시그마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빼준 거 요거는 이제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따르니까 우리가 standard normal CDF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자, 이렇게 나와. 이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그냥 무시. 요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집어넣는지 그냥 example 요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요건데 지금 컨텍스트랑 맞지가 않네. 이건 좋은 example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거기서 그냥 G는 F라는 디스트리뷰션 따른다고 하면 그냥 임의로 F라는 디스트리뷰션이요. 따른다고 해볼게요. 이 normal distribution example은 그냥 무시를 하고 만약에 노트에다가 써볼까? G가 G가요. 그 F라는 디스트리뷰션 따른다고요.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건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 G가 X랑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결국 F of X죠. F of X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CDF의 정의죠. By definition, CDF. 반면에 G가 X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는 1 minus F of X죠. Complementary probability.
자, 그러니까 아까 잘 생각해 보면은 arbitrator가 x1, x2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만약에 middle point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유니언이 그만큼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기업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확률로 choose x2 기업의 x2를 손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f에다가 middle point 대입해 준 거죠. 반면에 크면은요. 그럼 상대적으로 유니언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x1을 선택해 주는 거니까 결국 이건 어떤 확률로 발생하냐면 1 마이너스 이 확률로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 파티 유니언과 펌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은요. 자, 요게 됐으면은 페이오프는요. 자, 페이오프는 어떻게 결정되냐? 유니언을 플레이어 1. 그래서 파이 1이라고 하면 그 페이오프를 파이 1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파이 1은 레이버의 페이오프는 유니언의 페이오프는 자기가 얼만큼 제한 x1 그다음에 상대방이 얼만큼 제한 x2. 자, 여기에서 이제 expected payoff가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일단 요거의 확률로 요 확률로 x2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요거의 확률로 에다가 x2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로 자기의 제한이 결정되는 거, 자기의 제한대로 중제한이 들어갈 테니까 x1이 되겠죠. 자, 똑같이 firm은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firm은 같은 확률로 자기의 제한이 결정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그냥 x2가 아니죠. 왜냐면 아까 전에 그 payoff가 레이블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risk averse라고 가정했죠. x2랑 x1만큼 각각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에다가 utility를 씌워줘요. x2 u of x1 그러니까 expected utility 계산하는 법. 내가 어떠한 이벤트에서 x2만큼의 상을 얻을 수 있다 또는 x1만큼의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expected utility theorem에서는 상의 가치 monetary value에 respond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상응하는 utility에 이제 respond 하죠. 이거 기억나요? 미시경제학 시간에 expected utility theorem? 왜 우리가 utility를 고려해줘야 되죠? 그 monetary value보다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전을 던지는데 계속 던져요. 앞면이 나올 때까지. 앞면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상금이 1. 두 번째 앞면이 나온다. 상금이 2. 세 번째 2의 2승 4.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의 이 갬블의 모니터리 밸류는 인피니티까지 결국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갬블에 얼만큼 낼 용의가 이 갬블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만큼 낼 용의가 있냐 생각해 보면은 인피니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가 주는 의미는 사람들이 어떤 상금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상금이 가져다 주는 유틸리티에 반응한다. 그거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레이버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에 대한 유틸리티가 U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유틸리티를 씌워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probability 곱해주는 게 expected utility. firm은 risk neutral하다고 했죠. 하지만 x2만큼 제한해서 자기 중제한이 결정이 되면은 1-x2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죠. 1-x1. 자, 그러면은 각각 x1, x2에 관해서 각 플레이어의 지금 expected utility를 계산해 줬으니까 여기서 그럼 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주기 위해서는 first order condition. 왜냐? 이거는 x1, x2는 0과 1 사이에 그냥 아무 숫자니까 우리가 그 optimal x1과 optimal x2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놔줘야겠죠. 자, 그래서 레이버 유니언 같은 경우
자, 유니언 같은 경우 선택하는 게 뭐냐? 자신의 x1이죠. 그러니까 x1에 관해서 미분을 우리가 취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term은 u에는 x1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요 앞에 거를 x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죠. CDF를 미분해주면은 PDF가 나와요. 알고 있어요? CDF를 미분해주면 PDF. 이거 괜찮아요? 자, f of x를 CDF를 미분해준다. 그러면은 small f of x가 나와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그냥 그렇다 치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big F를 미분해주면은 우리가 small F를 얻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x1에 관해서 미분해줘야겠죠. 체인 룰에 따라서. 그래서 2분의 1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u of x2. 두 번째 term을 x1에서 미분해주면은 x1이 요 브래킷 안에도 들어가 있고 바깥에도 있죠. 그냥 각각 이거 이제 미분해주면은 처음 거 앞에 거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f에다가 스몰 f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 아까 전처럼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u of x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해준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erm.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한 거랑 두 번째 거 미분한 거랑 둘 다 common factor가 2분의 1에다가 small f니까 그거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u of x1에는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붙어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 유도하는 거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유도하는지? First order condition. 미분 안 준다.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놔준 건데 이거 디테일한 거 보여드릴까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firm의 payoff 요거 한번 계산해. firm의 payoff 지금 F에다가 middle point 이거의 확률로 1-x2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에다가 이거의 확률로는 1-x1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firm의 payoff니까 firm은 x2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x2에 관해서 우리가 derivative 취해주면은 일단 big F, small f가 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1-x2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 미분해줘야겠죠.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term에는 x2가 여기 이제 가로 안에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x1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은 2분의 1에 small f에다가 앞에 big F에 마이너스 사인 있으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더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이거랑 똑같이 1/2 small f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x2에다가 1-x1을 빼준 거니까 x1 x2가 되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 유니언의 payoff를 x1에 관해서 미분해서 얻은 first order condition
그거는 1/2 small f에다가 여기다가 u of x2 마이너스 u of x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f에다가 u prime of x1 자 이렇게 되죠. 두 개. 자 이거를 optimal x1이 만족해야 될 것 첫 번째씩 그 다음에 optimal x2가 만족해야 되는 것 두 번째씩 그쵸?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labor union, firm 둘 다 optimal strategy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x1과 x2를 저희가 구해줘야겠죠.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위아래 보면은 비슷한 게 좀 몇 개 있죠. 1/2 f 있고요. 그 다음에 big F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small f에 관해서 먼저 한번 풀어줘 볼게요. 첫 번째 이케이션은 small f에 관해서. 그래서 1/2에다가 small f 그냥 이거 안에 있는 argument 안 쓸게요.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u of x2 minus u of x1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죠. 그러면은 minus 1 minus big F에다가 역시 big F도 안에 있는 거 안 쓸게요. U prime 나오죠. U prime 나오죠. 뭐에 관해서 풀어줬지? 기억이 안 나요. F에다 1 minus F.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F는 F끼리 모아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모아주고 그래서 양변을 1-F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뭐냐? 지금 F는 small f랑 big F끼리 모아주고 나머지 거 모아줬는데 여기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minus u prime of x1 그 다음에 분모에는 u of x2에다가 u of x1 빼준 거죠. 오케이. 아래도 똑같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F인데 잠깐만. pairing together. 잠깐. 오케이. 잠깐만, 이거 그냥, 맞아, 이거. 그냥 small 1FF로 묶어주는 게. 오케이. 요거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다시 한 번. small 1F를 지워줄 수가 있거든요. small 1FF로 풀어주면은, minus 1-F u prime of x1에다가 뭘로 나눠줘야 되냐? u of x2 minus u of x1 이렇게 되죠. 오케이. 아래 거 역시 small 그러니까 1f에다가 small f 곱해준 걸로 풀어주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big F에다가 x1 마이너스 x2랑 같아야죠. big F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양변을 x1 마이너스 x2로 나눠주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두 개가 같죠. 요거 두 개가 같죠. 요 두 개가 같죠. 그래서 1F, small f는 지워주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F랑 X1, X2끼리 서로 묶어줘요. 그래서 양변을 1-F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F에다가 1-F로 나눠준 거 나오죠. 그리고 양변을 X1-X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U 프라임 of X1, X1-X2, 그리고 이거를 U of X2 마이너스 U of X1을 나눠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유도하는 게 조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자, 여기 질문 있을까요? 이거가 유도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사인을 아래 분모에다가 디스트리뷰트 해주면은, U of X2 마이너스 X1이 U of X1 마이너스 X2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잘 보면은요. 다시 한번. F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빅 F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이거 줄여서 써준 건데, 빅 F는 빅 F에다가 X1 플러스 X2 나누기 2죠. 요거의 확률로 firm이 이겨요. 중재에서 이기는 거죠. 결국 arbitrator가 X2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1-F의 확률로 union이 이겨요. 자, 이걸 기억하고. 그럼 각각의 winning probability ratio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ratio를 구해주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여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term,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뭐죠? X1-X2 나누기 U of X1 U of X2. 이게 뭐죠? 기울기죠. 그쵸? 펑션 U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U는 컨케이브하다고 가정을 했죠. 이렇게요. 만약에 기업이 X2만큼 줬을 때, 그럼 자기는 U of X2만큼의 유틸리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X1을 가졌다? 그럼 나의 유틸리티는 U of X1. 이렇게 되죠. 거기서 요 기울기요. 요 라인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은 Y축에 있는 게 얼만큼 변했냐? U of X1 마이너스 U of X2. X축은 얼만큼 변했냐? X2에서 X1.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요게 되고, 요 시퀀트의 기울기가 요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그거의 역수예요. 그렇죠? 그거 역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줬냐? U prime of X1을 곱해줬어요. U prime of X1은 X1에서의 tangent 기울기죠. 요거의 기울기죠. 그렇죠? 자, 펑션 U가 concave 하면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컨케이브한 펑션에 되게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저 둘 간의 슬롭을 우리가 쉽게 비교해 줄 수 있어요. 그림에서도 너무나 잘 나와 있지만 뭐가 더 큰지, 펑션이 컨케이브 하면은 증가 속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점, 또 다른 점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시퀀트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끝점에서의 미분값, 증가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한마디로 X1과 X2 사이에 증가하는 거의 평균 속도죠. 평균적으로
요 x1, x2 요 사이에서 요거의 레이스로 증가한다는 거니까 펑션 u가요. 이 평균 속도는 이거보다 더 크게 되죠. 그렇죠? 증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계속 x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드니까 여기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가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 값이 u'보다 더 큰, u'오버 x1보다 더 크니까 그거에 대한 역수는요. 역수랑 u'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1보다 작게 되겠죠. 1보다 작게 되겠죠. 지금 요게 u'보다 더 크니까 양변을 요걸로 나눠주면은 그 나눈 값이 바로 요거죠. 그 나눈 값은 1보다 작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inequality 1보다 작다. 요거는 u가 컨케이브한 거부터 나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f에다가 1-f로 나눠준 게 1보다 작다. 즉 f가 1-f보다 작다. 즉 2f는 1보다 작다. 즉 f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죠. 자, 이 Final Offer Arbitration FOA 하에서는 이 중재하는 사람이요, arbitrator가 누구의 편을 더 많이 들어주냐 잘 생각해 보면은 F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이길 확률이었거든요. 기업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둘 다 서로 간의 conflict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버 유니언은 X를 최대한 크게, 그렇죠? 기업은 최대한 작게.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제일 원하는 거 하나 손들어봐라. 그럼 뭘 손드냐면은 기업은 0, 하나도 줄 수 없다. 레이버 유니언은 1,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G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세틀먼트는 이 0과 1 사이 어떤 한 점인데요. 얘네들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가운데점 선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F로 주어져 있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포함해요. 그렇죠? 모든 디스트리뷰션 상관없이 만약에 유니폼이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선택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게 이기는 거니까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해서 결국 아비트레이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생각해 보면은 레이버 유니언의 편을 더 많이 들어줘요. 기업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요. 레이버 유니언은 뭐였냐? 기업보다 좀 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요.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자, 여기선 이기는 사람이 누구죠? 좀 더 G에 가까운 사람. 그쵸? 그런데 G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가깝게 가면 이길 확률은 증가하죠. 하지만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는 얼마 없어요. 많이 주면 기업이 2분의 1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자기가 가져가는 파이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죠. 레이버 유니언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에서 1쪽으로 널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가 이겼을 때 가져가는 건 더 많겠지만 승리 확률은 아비트레이션에서 이길 확률은 줄어들게 되죠.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그런데 한쪽은 뉴트럴하고 리스크 쪽에서 뉴트럴하고 남은 한쪽은 리스크 어버스예요. 뉴트럴하고 어버스한 애를 잘 비교해 보면은 그만큼 승리 확률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이런 사람이 누구죠?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죠.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expected payoff만 신경 써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길 확률이 그 정도다. 이길 확률이 0.0001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100만 불을 땡길 수 있어? 그럼 0.0001에다가 100만 불 곱한 거. 그 액수만 신경 쓰죠. 하지만 어버스한 사람은요.
내가 100만 불을 얻든 1 빌리언을 얻든 확률이 0.0001밖에 안 돼? 아이고 이건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위닝 프로버빌리티에 좀 약간 목매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2분의 1에 좀 더 가깝게 오퍼를 주겠죠. 그러니까 둘 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업은요. 딱 그것만 신경 쓰니까 expected payoff만 신경 쓰니까 이 가운데 어떤 한 점에서 균형이 딱 성립해가지고 그 optimal X2가 결정이 되겠죠. 기업 레이버 유니언도 만약에 리스크 뉴트럴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점에서 하나 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얘는 리스크 어버스한 거니까 좀 더 위닝 프로버빌리티를 늘리는 방향으로 즉 2분의 1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언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리스크 어버스한 레이버 유니언은 가운데 방향으로 더 갈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런 게. 이런 게 미시경제학의 재미거든요. 한쪽은 뉴트럴하고 한쪽은 어버스하다. 가운데 아비트레이더가 끼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결정한다. 그럼 어떻게 오퍼할 것이냐? 여기서 이런 유도 과정이 재밌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이 결론을 해석하는 법.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이게 딱 들어보면은. 그리고 실제 이 모형에서 성립하는 얘기고요. 오케이. 질문이요. 잠깐 그러면은 한 5분만 쉴까요? 5분? 오케이. 5분 쉬었다가 녹화 좀 잠깐 끄고.